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붕괴 이런 어떤 요인을 좀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은 부부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않을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서 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부부치료 상담에서 어떤 목표가 되겠죠. 네. 그 미국의 이혼율을 보니까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보면은 최근에 40년을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50%에서 67%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 상담센터로 오시는 분 중에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동거를 하시는데 결혼을 안 했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하기 전에 상담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죠.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정의 붕괴 또는 부부의 붕괴가 곳곳에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혼율을 보면 최근 40년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결혼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50에서 67%예요. 그리고 재혼을 해가지고 그 두 번째 결혼 역시도 실패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첫 번째 이혼보다도 재혼해서 이혼하는 율이 더 높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결혼보다 10%가 더 높아요. 연구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이혼 관련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대에 와서 이혼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전에 수년 전에 어떤 작가의 책 제목이 이혼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했다 이런 책 제목이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떤 학대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정리하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뭐 이런 분들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결혼 관계의 붕괴는 이게 부부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보통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갖다 주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신병리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로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결혼을 해서 정신적으로 더 자유로움을 얻고 더 나는
행복하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 이혼이 재혼한 사람들의 그 또 다른 그 이혼율이 더 높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결혼을 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물론 사랑하고, 저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better life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겠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기대의 잣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관계에서의 그 어떤 갈등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잣대에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의 잣대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어떤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의 잣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 기대의 잣대 때문에 이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심지어는 학대적인 어떤 정서적인 학대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스카이 캐슬? 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자녀를 정말 탑에 올리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그러니까 뭐 부모가 학대를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앞으로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네가 감수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엄마 아빠가 있어. 그래서 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 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이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끝이 났는데요. 세간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오는 요인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런 어떤 그 서로에게 갖는 어떤 기대의 잣대가 안 맞을 때. 그런데 그 기대의 잣대를 내려놓음으로 해서 편안해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부 상담 치료, 또 혹은 우리가 부부 치료라고도 하고 부부 상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접해보면은, 그 중에는 재혼을 했는데, 다시 또 이혼을 원하는 그런 어떤 정말 낭떠러지에 절벽 같은 곳에 서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면,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요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또 재혼을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첫 번째 결혼에서 힘들었던 그 어떤 갈등을 두 번째 재혼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어떤 환상적인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데리고 이제 결혼을 했고
여자는 이제 초혼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그 재혼의 기대가 뭐였냐면 내 이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한 아이의 좋은 엄마가 돼주세요. 이런 기대의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도 결혼 전,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를 놓기 전까지는 좋은 엄마의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의 눈에는 자기가 처음에 실패했던 그 아이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죄책감이더라고요.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 아이의 어떤 그 생모가 아닌 다른 여자를 이제 엄마로 이렇게 알고 크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예사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 새끼를 키우면서 우리도 많이 야단도 치고 질책도 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굉장히 그 아이한테 죄책감으로 또 미안함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그 첫 번째 결혼해서 그 생모를 떠나보내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결혼했지만 나는 이 아이의 그 양육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지, 내가 그럼 당신은 양육자가 필요해서 나와 결혼했느냐, 이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의 또 마음은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나도 이 남자한테 사랑받고 돌봄받고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이의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자기 아이한테 좀 더 신경 쓰는데 또 그 아빠는 그게 또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혼하신 분들의 다시 이혼하는 그 계기가 자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대의 잣대가 다른 거죠. 내가 재혼한 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거는 이 아이의 좋은 양육자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 이 아내의 초혼인데 이 아내의 그 남편에 대한 기대는 나 돌봄받고 사랑받고 진심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양육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나도 당신한테 존중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격려와 지지도 받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사이에 항상 자녀의 양육 문제가 개입이 돼서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생모한테 보내고 나는 이 남자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사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그거예요.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가 상대에게 갖는 기대의 잣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자세히 알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 이렇게 행복할 거야, 이러한 기대의 잣대. 그래서 이 기대의 잣대를 계속 결혼 생활에서 들이대는 거죠.